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어제 월드컵 축구에서 쿠웨이트를 4대 0으로 발라버린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무려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2,900포인트를 재탈환했고요. 그래서 대선 이후 거의 일주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6거래일 연속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까 장중에 2,904포인트 딱 찍는 거 보고서 이거 그냥 찍먹하고 도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잠시 숨고르기 들어갔더니만 오후에 다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결국 추가 상승. 그래서 결국 2,9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제 괜히 김 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분명히 이번 강세장이 이번 주에 이제 야구로 치면 8회 말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못 참고 아이씨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들어가실 분들은 반드시 현금 50%는 남겨두시고 나머지 50% 중에서 종목의 30% 그리고 코스피 인버스나 풋옵션의 20% 이렇게 배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네가 자꾸 이제 경기 끝날 때 됐다고 곧 이제 9회 초 찾아온다고 자꾸 그렇게 겁주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역시 한국증시 신용잔고가 코스피 코스닥 합산으로 19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스피 전고점 때 한 20조 됐으니까 요것만 보면 진짜 지금이 8회 말에 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잔고가 뭐냐면 바로 주식담보대출하고 대차거래 이제 금액인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뭐 특별히 안 좋은 데는 없었지만 사실 이제 고점 부담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리고 개인들이든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틈틈이 좀 비축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채권 추심 신용정보 이쪽 섹터가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신용잔고하고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대선 그 다음날 AI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날아가면서 원전이 그때 털썩 주저앉았는데, 제가 당시 분명히 원전은 이제 아무리 빠지고 싶어도 이제 외국인들이 무조건 들어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편애할 거라는 생각은 적어도 수급에 있어서는 또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오판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2,900포인트 위로 안착하면서 지금 너무 다 올라가지고 적당히 이제 저가 매수할 종목을 찾기 힘든 이 와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5% 넘게 급등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 그냥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관련해서 정작 큰 관문은 아직 대기 중이다. 그게 바로 산업계에 AI를 본격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과연 민노총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게 정작 K인공지능과 협동로봇 또 공장 자동화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상황에서 대선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대규모 감원 소식 우리가 봤고, 근데 오늘은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에서 또 희망 퇴직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바로 구글의 검색과 광고 부문이고, 이미 이제 구글은 작년에도 12,000명을 구조조정한 이후에 이번에 추가 감원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포퓰리즘이니 뭐니 아무리 이런 걸 이제 원론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또 이걸 산업계에다가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유도하는데, 그 민노총의 저항 그리고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 만회하려면 결국은 또 기본소득 지역화폐 요거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 저는 핵심이 그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고속도로 요금소에 하이패스 도입되면서 그 요금소 근무하시는 사모님들이 일자리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도 그래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이 지금 대중화되면서 우리 어머님들 주변에 꼭 한 분씩 계시던 그 보험 아주머니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만두셨죠. 그럼 이제 AI가 산업계에 도입되면서 그런 하이패스급은 그야말로 이제 아날로그 수준이었다면, 이제 정말 AI의 그 산업계 도입은 디지털 처리 속도 수준으로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할 건데, 그분들의 생계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저기 유럽 어느 국가처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해산시키고 무노조 경영에 우리가 협조를 할 테니까 사측도 알았다 그럼 우리도 이제 감원도 AI 도입도 일단은 홀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기에는 당장 오늘 나온 노동계의 가장 최신 입장이 뭐냐,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5% 올린 11,500원으로 제시한 겁니다. 근데 아시죠? 그 최저임금 올라가면 바로 생필품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서민 물가에 대한 대책이 또 뭐가 있느냐? 역시 또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는 그런 복지 처방이 제일 효과가 뭐 직방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뭐 국채를 찍어내서,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 말고 흔히 말하는 웰스 이펙트 있죠. 우리말로 이제 부의 효과. 요걸로 제일 좋은 게 바로 주가 상승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직접 하지 않는 분들도 이미 뭐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그리고 심지어 저축은행 그리고 내가 뭐 실손보험 들어놓은 보험사들까지 다 운용자산 최대의 비중이 바로 한국 주식인데, 그래서 한국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 부의 효과를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인 거고, 다른 개별적으로 보험 상품이든 저축은행의 예금이든 아니면 연기금에 부담하는 금액까지 다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금감원장 후보로 약속드리는 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만큼은 관철시키겠다, 이런 거죠. 고라니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드리고, 그 와중에 오늘 전 세계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LA 폭동 사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바로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장학생으로 백악관에 꽂아놓은, 지금은 이제 거의 실세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의장 물망에 올랐다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일단 LA 폭동에 대해서는 뭐 폭동이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미국 현지에서 라이어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말로 폭동이고요. 이걸 뭐 인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의역의 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참,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거기 흑인들이 애플 스토어를 습격해가지고 지금 아이폰 같은 거 막 닥치는 대로 새벽하는데, 이게 솔직히 인권운동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위치한 LA 도심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이건 이제 사실상 미국이 United States, 즉 여러 연방 국가가 합쳐진 그야말로 미합중국의 형태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는 거의 내전 수준의 지금 비상 상황인데, 심지어 LA로 진입하는 뭐 고속도로부터 하여튼 로컬 도로까지 전부 통제가 돼가지고 이제 외부인들은 LA 시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 무시무시한 US 마린, 그러니까 해병대까지 투입해가지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다 보니까 지금 뭐 LA 도심 한복판에서 그 영화 뭐 LA 컨피덴셜 막 이런 것처럼 경찰, 군대, 시민들 이렇게 뒤섞여서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약간 국뽕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본인 SNS에다가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 라는 글과 함께 지난 90년대 LA 폭동 당시에 일명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이제 군대에 갔다 온 그 한국 교포 형님들이 당시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옥상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그 당시 흑인 폭도들을 진압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거주지를 지켰던 이 사진을 트럼프 아들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진과 함께 어떤 문구가 나왔냐면, 이번 폭동은 옥상에서 한국말이 들려야 비로소 멈출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걸 그 트럼프 주니어가 리트윗하면서 루프탑 한국 성님들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요즘 말로 좀 샤라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뭐 비난도 일고 시끄러운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국뽕이 아닌 팩트인 게, 아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정말 스포츠 영재들만 다 모이는 그런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항상 하여간 양궁하고 사격은 대한민국이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훈련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미국 애들이 태능 선수촌보다 좋은 시설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 스포츠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과학이 뭐 발달을 우리보다 못했겠습니까? 결국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이제 DNA로 물려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LA 흑인 폭동 당시에 그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형님들이 또 깡다구에다가 사격 실력 하나로 당시 미국 공권력도 쉽게 진압을 못하는 그 폭도들을 진압한 거는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외신도 장악하기도 했지만, 아마 지금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였으면 그 형님들이 진짜 세계적인 영웅이 됐을 겁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또 다 울컥하는데, 이 사진 보니까. 하여튼 당시에 그 루프탑 코리안들을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도 역시 폭도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잠시 있었는데, 왜냐면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방어만 했지만 언젠가 저 사람들이 진짜 공격 모드로 나오면 그때는 아무도 못 말린다,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수정헌법 2조를 여기 적용해서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시민이 무장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민병대는 안보에 필수적이라서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한인 성님들은 당시 인명피해에 대해서 다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참,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 남의 나라까지 가서 세탁소 하시고 슈퍼마켓 하고 뭐 배달 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험한 리커스토어 같은 데서 일을 했던 분들인데, 그때 내 가게 지키겠다고, 심지어 내 가게도 아니고 그냥 종업원인 분들이 백인이 운영하는 상점 그런데 또 지켜주겠다고 총 들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켰고, 뭐 심지어 총격전도 벌였는데, 만약에 그러다 감옥까지 가게 됐으면 정말 얼마나 더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만다행으로 결말이 잘 난 거죠. 거기 이제 그 당시 뭐 가주마켓이니 그런 데 있던 그 한인타운에서 그 루프탑 한국인들 덕분에 다른 미국 현지인들도 다 폭도들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았다고, 그때 한번 한국인들의 위상이 한번 떡상을 했었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직도 LA에 우리 교민분들 많이 사시는데, 이번에 정말 아무쪼록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는 이 LA 폭동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거의 정권 전복 시도까지 지금, 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봐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밀리면 앞으로 그 불법 이민자 추방은 이제 다른 민주당 우세 지역들, 뭐 캘리포니아 포함해서 이런 데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법안으로 개무시를 당할 수 있고, 그럼 역시 트럼프 지지율도 같이 추락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이번 LA 폭동 진압에 드는 비용을 나중에 전부 캘리포니아 주정부랑 그 폭동에 가담한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미 뭐 군사 비용만
한 1억 3,400만 달러.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중간 계산이 이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 되는데, 그럼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니까 1인당 무조건 5천원씩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진압 과정에서 붙잡힌 폭도들은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그야말로 이제 내란범으로 잡혀가서 이제 감옥을 가고, 또 그거랑 별도로 민사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왕창 또 때리는 거죠. 참, 이 와중에 엉뚱한 대로 지금 불똥이 튀는 게 바로 테슬라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로보택시 공개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고, 그래봤자 이제 바로 내일 밤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6월 22일, 그러니까 2주 뒤 일요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테슬라 로보택시 앱도 앱스토어에 올라왔다고 지금 막 인증샷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 로보택시의 시범 운행 지역이 텍사스 오스틴하고 또 LA로 그 일론 머스크가 될 거라고 알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LA 시내에 로보택시가 돌아다닌다? 아니, 지금 매장에 들어가서 아이폰도 막 털어가고 가전제품이고 막 나이키 운동화도 털어가는데 로보택시가 사람도 없이 그냥 길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과연 이거를 폭도들이 그냥 놔둘 거냐.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어제 잠깐 얘기한 게 그 TSMC가 자기네 그 공장에 있는 ASML 장비에다가 자폭 장치를 심었다고. 그래서 AI는 하여간 최후의 수단으로 그 터미네이터처럼 이 자폭 장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로보택시의 경우 누군가가 이걸 탈취하려고 차에 침입을 했다? 그럼 과연 그냥 단순히 전원을 다 차단해버리고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기능만이 있을지, 아니면 뭐 전력 질주로 도망을 간다, 로보택시가. 그러다가 만약에 그 폭도들을 치게 되면 이거는 과연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로보택시가 지금 택시,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이런 영업뿐만 아니라 탁송, 그러니까 이제 퀵 서비스하고 택배 기능까지 이제 탑재가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그렇습니다. 역시 최대 관문은 뭐다? 바로바로 운송노조 형님들 되시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AI 자폭장치 얘기는 뭐 사실 끔찍하다면 끔찍한데, 이게 이제 개발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적군의 손에 넘어가면 우리를 또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폭장치, 저는 이거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 이제 트럼프가 연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안 내리고 자꾸 개긴다고, 심심하면 한 번씩 뭐 내가 차기 연준 의장을 곧 공개하겠다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제롬 파월의 임기가 내년 2026년 5월 말까지란 말이죠. 근데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차기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거는 사실상 옷 벗으라는 소리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고깃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소맥 말아 먹으면서 수다 떨고 이제 한 2시간 버티는 경우에 이제 뭐 고기도 다 먹었고 숯불도 다 꺼졌고 그냥 이제 에어컨 시원하니까 뭐 술도 심지어 안 먹고 그냥 수다로만 버티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 아저씨가 와서 그럴 때 이제 과일이나 요구르트 같은 거는 이제 상에다 턱 내려놓잖아요. 그럼 이제 좀 그게 나가달라는 소리잖아. 아니면 뭐 상을 앞에 싹 다 치워버리든가. 근데 지금 임기 1년 남았는데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한다는 것도 결국 그런 차원 아닐까요? 아, 또 숯불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하여간 저는 거의 매일 이제 혼밥인데요. 아쉬운 거는 그 명륜 진사갈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런 숯불로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데는 혼자 갈 수가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자, 하여튼 근데 지금 그 제롬 파월 후임 연준의장으로 워싱턴에서 급부상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심지어 재무장관하고 연준의장을 겸임한다는, 뭐 사실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연준 독립성은 완전 개나 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재무장관이 연준의장보다 서열이 확실하게 위인데, 뭐 우리로 치면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 총재보다 높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과연 스캇 베센트가 차기 연준의장직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이제 유태인 장학생이니까 트럼프가 유태인들하고만 잘 합의가 되면 그냥 장기판의 말처럼 어디든 가라는 대로 그냥 갈 것인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거는 뭐 지난 관세 갑질할 과정에서 백악관이 심지어 이거 가짜 뉴스라고 유포자 고발한다고까지 해놓고 바로 1박 2일 뒤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었으니까 뭐 감안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연준의장이 되면 당연히 최대 미션은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이미 연준의장으로 지명받기 전에 그거 다 내가 하겠다고 이제 수락을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걸 테니까.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스캇 베센트 본인만 괜찮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그래서 그 자지 소로스 형님의 퀀텀 펀드 CIO, 그러니까 최고 운용 책임자 출신이니까 당연히 증시에 유동성만한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건 본인이 더 잘할 테고, 그럼 이제 연준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한 번에 유동성 7,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조금 넘는 돈이 풀리는데, 올해만 당장 7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그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번, 이렇게 두 방만 금리 인하 때려도 뭐 이것만 해도 거의 2,000조 원인데, 그럼 나스닥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겠죠?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요즘은 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카드 쓰는데 이왕이면 현금 받으면서 쓰는 게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 역시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정당.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이 애용해 주시는 덕분에 아정당 광고 재계약은 거의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휴게소도 당분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어제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 공직자 국민 추천제 기간인데요. 어제 첫날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그 인사혁신처와 대통령 공식 SNS 등에 이제 추천해 주셨고 또 인증샷도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금감원장으로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상장 종목수 상한제.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관철시키고 뭐 임기가 6개월이든 1년이든 하여간 잘릴 때까지 무조건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 하나만큼은 이뤄내고 내 임기 중에는 대한민국의 상장 종목이 단 하나도 늘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상장도 일부러 막는 거냐? 아니에요. 신규 상장은 당연히 보장하되 그만큼 증시에서 퇴출 종목에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오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그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금감원장이 과연 어떤 캐릭터여야 되는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게 바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상장 종목수 상한제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이 대통령이 말한 게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데 대해서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물적 분할이라느니 뭐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당장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한국 증시에서 빨리 퇴출시킬 종목들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신규 상장 종목을 채우는 식으로 로테이션이 최선 아닙니까? 그럼 상장 종목 수가 안 늘어나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 시가총액 늘어나는 그 혜택이 기존 주주들한테 그대로 수익으로 돌아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와중에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서플라이 사이드, 그러니까 공급 단계니까 미국 측의 달러 강세 요인이 뭐냐면 미중 관세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걸로 미뤄볼 때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결과 쪽으로 좀 결론이 기울어지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관세 인상폭만큼 고금리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달러가 먼저 강세로 반응을 하는 거다. 요런 시나리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국 증시가 거의 이제 일주일간 상승률로는 G20 국가들 중에서 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동인이 그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 그게 바로 이제 부의 효과, 앞에 말한 웰스 이펙트에다가 이제 원탑으로 제일 좋아지는 건 소비 심리. 그리고 또 이제 빅티켓 아이템이라고 하는 고가의 뭐 가전, 자동차 이런 판매량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시간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한국형 AI 도입은 반드시 저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AI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뭐 복지 차원이든 소비 진작 차원이든 뭐든 하여간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아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AI는 민주당 공약이었기 때문에 AI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민생을 지원하고 있냐? 뭐 소비 지원금은 이미 작년부터 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뭐 중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봐도 화웨이랑 똑같이 애플도 구입 가격 15%를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배달 어플 중에서 메이투안,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배달의 민족급으로 이제 완전 메이저사인데 여기 이제 중국 정부가 당장 5월부터 음식값 100원에 한 20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당 매일 2번까지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전 국민 쿠폰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당 20원이니까 이거 작지 않은 거예요. 당장 짜장면 5그릇에 1그릇 공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하면 기본소득 더하기 지역화폐 이런 시스템으로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뭐 당장 명분으로는 이제 대학생들 뭐 학교 식당 1,000원도 있고 뭐 청년들 식비 지원 사업도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럼 국민들 상대는 안 되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동작구의 경우는 이제 매월 6만 원씩 총 9개월 동안 연 54만 원까지 식비를 동작사랑 상품권으로 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이 근데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 이렇게 되고. 근데 이런 것도 뭐 사실 모든 복지가 그렇지만 혜택을 받다가 없어지면 또 이게 대단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장애인 주차 표지 기간 지난 거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익신고하고 벌금 매기고 뭐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적발되는 유형이 그거예요. 그 부모님이 장애인이셔가지고 장애인 표지를 받아가지고 쓰다가 심지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걸 반납 안 하고 분실했다고 뻥까고 자식이 계속 쓰고 다니다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디 뭐 마트든 백화점이든 아울렛이든 하여간 장애인 주차 공간이 제일 입구에서 가깝고 또 이제 칸도 널찍해가지고 주차하기가 이제 좋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데다가 이제 몇 년 동안 편하게 차 세우다가 그걸 갑자기 못 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불법인 줄 알면서 끊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동작구청 청년 식비 지원 이것도 나이 39살에는 식비를 받다가 40이 돼서 안 주면 아니 나이 먹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먹을 거 가지고 국가가 왜 차별하냐. 그리고 39이면 배가 더 고프고 40 되면 배가 안 고프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는 청년의 기준도 요즘 세상에 60까지도 청년으로 올려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제 이런 식비 지원 대상 나이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혼자 사는 노년층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또 대상이 확대가 되고 그럼 이제 결국 중국처럼 그냥 정부가 나서서 배달 어플이든 아니면 공공 어플이든 전 국민 식비 보조금 뿌린다. 이거는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과연 화폐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또 달러나 엔화나 이런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될까요? 절하가 될까요? 또 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은 펀더멘탈리로 봤을 때 상승을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고라니.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모처럼 한솔케미칼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UBS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소재의 점유율 상승이 실적 상향으로 연결되는 조짐이 있다고 이제 기대감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포인트를 분석한 게 그 디램하고 파운드리용 과산화수소 출하가 호조다. 그래서 삼성 P4, 하이닉스 M15X 출하가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현재 80%에서 더 회복될 것으로.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최대 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하이K라는 등급의 전구체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데, 기존 TSA, BDEAS, 그 다음에 타이파스라고 하는 TIPAS 제품이 주요 고객사에서 점유율 약 5%씩 추가 확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사 확대는 CXMT, 마이크론, 그 다음에 키옥시아 이런 데서 올해하고 내년 2026년 매출이 각각 올해 40%, 내년 30% 이렇게 증가할 걸로 예상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퀀텀닷 소재 매출 감소폭이 계절성보다 완만하고, 다음 바인더의 경우는 ESS용 루이프 신규 라인이 이제 하반기부터 가동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ESS용 루이프 시장 점유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40% 역시 늘어날 걸로 본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솔케미칼 목표가는 기존 19만 원에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면 이렇게 기존 배터리 신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저는 선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에코프로 시리즈나 뭐 그 경제연구소 종목 그딴 것들은 이미 수급이 다 꼬일 대로 꼬여 있어가지고 한 2, 3일 동안 10%만 올라도 바로 누가 먼저 이제 팔고 튈까지는 그 눈치 작전이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HSBC에서 K오토, 뭐 그럼 이제 현대차, 기아 두 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강한 지배력이 돋보인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데, 그 동력은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강력한 수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성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은 경쟁사들이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려는 압박을 받는 것과 달리 현대차 그룹은 가격 전략에 있어서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점유율 확대와 실적 가식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HSBC 측은 최근 주가 급락 이후에 현대차, 기아의 현재 주가는 주주 수익률 기준 약 10% 수준으로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글로벌 완성차 대비 한국 자동차주의 역사적 할인폭이 과도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전략적 포지셔닝과 실적 안정성을 감안할 때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너무 싸다. 그래서 HSBC는 현대차, 기아 둘 다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는 현대차 28만 원, 기아 15만 원으로 각각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이제 내일은 벌써 목요일로 넘어가는데요. 미국에서 오늘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내일은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나오는데, 뭐 트럼프든 연준이든 스캇 베센트든 하여간 뭐 금리 인하를 놓고 벌이는 기싸움은 당장에는 뭐 해소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다음에 내일 우리 정부 일정 중에서는 요거 미래 핵심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 국제 표준화 포럼 출범, 요게 이제 저는 A급이라고 보고, 증시에서는 제목이 곧 테마죠. 친환경 플라스틱.
자, 그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우리 한국 증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번에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외국인들 포지션은 당연히 하방 해지가 좀 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뉴앤AI가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업이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을 내일 출시합니다. 다음 SK 이노베이션은 그 SK IET 이게 이제 시총만 무려 4조인데 이거 매각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기한이 내일까지고, 그 다음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앞에 보신 대로 어플까지 이미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이 와중에 날짜가 또 연기가 되면 테슬라 주가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미국에서는 오라클 실적, 그 다음에 내일 목요일 밤에는 어도비 시스템 실적이 또 나오는데 이거 둘 다 일찌감치 AI 테마에 이제 편성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겸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 후보 김희욱이었습니다.